네, 어서 오세요. 어제부터 새롭게 또 선보이는 코너죠. 장연구소의 장엘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또 함께 자리해줬습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유진 캐스터 어제부터 또 대단한 활약을 좀 보여주고 계신데.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새로운 경제 새내기인데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또 잘 전달을 해주고 계신데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사실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9% 하락하면서 33,96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하락을 했죠. 지금 보면은 앞서서도 우리 김기성 앵커님이 짚어주셨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시장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뭐 국제유가도 거의 뭐 폭락장을 연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갑자기 하락을 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뭐 앞서서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한번 또 짚어드리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장유진 캐스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희 장연구소의 특징이 시각적인 자료로 살펴드린다는 그렇죠. 점이죠. 그래서 네. 역시 오늘도 맵과 그리고 섹터별 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맵으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시면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핏빛으로 물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초록색 그린라이트를 켠 종목들을 찾기가 많이 힘들 정도인데요. 하나 딱 눈에 띄네요. 네, 저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 빨간불 켜던 종목이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초록색을 켰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특이합니다. 네. 어제 일간 차트를 살펴보시면 섹터별로 보실 때 또 한 번 에너지가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에너지 종목들이 3%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주간 차트를 확인을 했을 때는 6%대 내림세였는데 그랬죠. 6.67% 이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큰 폭의 낙폭이 또 더해지면서 이번에는 낙폭이 9%대까지로 내려오는 때가 모습을 됐군요. 보였습니다. 네, 뭐 9%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 이제 5일 선으로 이제 보면은 9%,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에 가깝게 이제 빠졌다는 얘기인데 어제 하루짝만 해도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폭의 하락을 한 거죠. 다시 맵으로 좀 돌아가 보죠. 네. 종목별로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정유주 종목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의 대장주인 엑슨모빌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엑슨모빌 살펴보시면 에너지 섹터의 주간 차트가 그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엑슨모빌도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네. 어제 정규장에서도 3%대 약세 속에 55달러 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엑슨모빌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정유주가 빠진 거는 뭐 당연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네, 아직도 큰 폭의 지금 조정을 받는다? 뭐 다른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유가의 하락세 어디까지 갈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정유주 뭐 아니면은 국제 유가에 관련된 정유주 외에 또 하락한 흐름을 보인 또 다른 섹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아무래도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인 애플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애플의 소식을 되짚어 보시면 신형 아이폰 13을 9천만 대나 생산 주문을 넣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대 내림세 속에 어제 정규장에서 1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잘 짚어주고 계신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그동안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던 엔비디아가 오늘따라 유난히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섹터 또 봐야 되나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반도체 뭐 업황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혼자서 초록불을 켜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오늘 4대1 주식 분할, 즉 우리나라에서는 액면 분할이라고 부르죠. 그 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주식 분할이 반드시 주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엔비디아는 이번이 5번째 주식 분할인데요. 지금까지 추이로 계속해서 주식 분할을 앞두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왠지 싱그러운 막 봄 색깔 혹은 여름 색깔 같이 딱 오늘 장유진 캐스터의 옷 색깔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 국내장만큼은 좀 빨간불을 켜고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핏빛으로 물든 지금 미국 증시
금융주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간밤에 금리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맞습니다. 이 맵으로 네. 보실 때 빨간색이 좀 붉고 선명할수록 정말 낙폭이 컸다라는 뜻인데요. 네. 어제 파이낸셜에서 크레딧 서비스의 마스터카드가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오우. 정규장에서 5%대나 내림세를 네. 기록을 했는데요.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한 3%대인 것 같은데 지금 마스터카드 뭐 큰 폭으로 빠진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지금 비자가 더 사실은 이게 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더 크잖아요. 네, 비자는 또 오늘 3%대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뭐 투자사에서 비자에 대해서 오늘 뭐 매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 소식이 시장 전반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금융주까지 빠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모든 섹터가 빠졌어요. 그런데 헬스케어라든지 그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국내 증시도 약간 그런 흐름을 보여서 좀 안정적으로 느꼈는데 지금 오늘 장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제는 조금 초록빛 혹은 흑색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헬스케어 쪽도 오늘은 빨간색이 많이 물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소비자재 보시겠습니다. 코스트코를 보시면은 어제 조금 유일하게 또 초록색을 밝혀냈습니다. 0.92% 상승한 4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트코와 또 크로거 등의 기업들, 식료품 기업들은 어제 네.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 조금 집콕 생활이 많아지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식료품들은 강세를 살짝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배달 음식 하는 거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쿠팡을 집어서는 아니고 아무래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외부에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뭔가 시켜 먹고 이런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그래도 개별 종목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밖에 뭐 짚어줄 이슈가 있을까요? 네, 뭐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예를 들면 화장품 기업은 내려가고 네. 또 뭐 락스라든지 이렇게 네.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종목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핏빛 바다로 물든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갈 종목은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그렇다면 또 전문가분하고 전화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 게 맞는지 또 검증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장유진 캐스터, 맞습니다. 그죠? 네, 좋은 전문가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간밤에 뉴욕 증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결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균형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델타 변이 확산 우려로 뭐 유럽 증시 또한 2%대 하락을 했고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였죠. 뭐 안전자산 선호와 뭐 리스크 회피 심리 겹치면서 미 국채 가격과 뭐 달러 가치는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재봉쇄 우려와 그에 따른 전 세계 성장률 둔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뭐 미중 관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어요. 뭐 크게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지만 뭐 얘기 안 해주신 종목 중 같은 경우에 뭐 유나이티드 항공, 뭐 델타 항공, 뭐 항공주와 뭐 크루즈 선사 뭐 종목들 같은 경우가 3% 이상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경제 재개를 수혜를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많이 좀 크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국내 증시 향방도 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전일장 또 우리 국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종목과 순매도 종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전일장은 어땠나요? 네, 어제 우리나라 장 또한 뭐 국내 확진자 또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도 지금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등 뭐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하루였습니다. 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뭐 하루 종일 지수는 약세를 보였었고요. 뭐 그간 급등했던 뭐 정치 테마주들 또한 일제히 하락 변동성을 보였고 뭐 일부 진단키트 관련 종목과 뭐 폭염 관련주, 뭐 개별주들 위주로 순환매를 이어가면서 뭐 증시의 거래대금이 소폭 줄어들며 투심을 좀 위축시킨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월 19일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 솔루엠,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퓨어셀, 금호석유, 한미반도체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 레버리지, SD바이오센서, 기아, 네이버,
순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또 종목별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순매수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있는데 지금 보면 뉴욕 증시가 심상치 않죠. 우리 코스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외국인 아무래도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순매수 종목 특징주들 혹시 있을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지금 가격대를 크게 이렇게 어쩌면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 제일 앞에서 뭐 삼성전자가 맡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나라 증시의 뭐 지표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으신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뭐 해당 가격대 같은 경우 지켜주면서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초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 단기 뭐 어제 순매수 종목들 중에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기아,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개인들이 담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좀 특이한 종목 같은 경우로는 SD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센서가 뭐 어제가 상장 둘째 날이었죠. 어제 둘째 날 또한 장이 좋지 않은 흐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뭐 이날 장중 64,800원까지 상승하는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기기 개발 판매 업체인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출 1조 7,700억 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4,358억 원을 기록한 회사인데 아무래도 재확산 우려로 지금 SD바이오 센서를 비롯한 진단키트 관련주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개인들 또한 매수세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도 마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좀 더 안정성이나 좀 수익률을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한다 보면은 좀 더 높은 자본 수익률과 조금 더 큰 기대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무래도 기술주와 성장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시장 주목 또한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섹터와 메타버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전 관련 이쪽 분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요즘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전 세계 증시 자체가 많이 좀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대충 증시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목들의 상승 탄력 자체가 좀 강하지가 않죠. 약간 상승하다가 금방 차익 실현 나오고 눌림목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시장이 반복되다 보니 쉽게 설명드려서 크게 먹기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조금 짧게 수익 챙기시면서 누적시켜가면서 전략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간 테마주들 또한 쉴 틈 없이 순환매를 보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코로나 확산세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정의 기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수익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자산을 지켜가며 지켜가는 시장을 공략한다 생각하시고 공략 중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감한 손절 같은 경우도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투자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